서울 강남의 한 골목, 줄무늬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 전속력으로 도망쳐보지만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한데요. 평일 아침 둔기를 들고 추격전을 벌인 이 남성, 잡고 보니 평범한 가게 세입자였습니다. 그리고 쫓기던 남성은 그 가게의 건물주였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둔기 든 세입자입니다. 자, 방금 잠깐 보신 CCTV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저렇게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던 그 사건. 자, 두 사람 관계가 알려지고 나서 더 화제가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은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 23분쯤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. 50대 남성 김 씨는 본인 차량으로 60대 남성 이 씨를 들이받으려 돌진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들이받기도 했는데요. 이후 김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둔기를 들고 내려서 이 씨를 쫓아가다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 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목을 때리기도 했습니다. 도망가는 이 씨를 향해 둔기를 던지고 이 씨를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. 두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인가 싶을 텐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였습니다. 김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장이었고요. 이 씨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. 가게는 종로에 있는데 왜 강남에서 저 일이 벌어졌죠? 자, 강남까지 간 이유가 건물주 이 씨의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까지 지금 간 상황인데 2년간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2016년 1월 달에 이 씨가 이 족발 이 건물을 인수를 하면서 예. 이거 팔아라. 이거 지금 임대료 297만 원인데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세를 한 1,200 정도로 인상하게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.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막 월세 올린다고 하니까 뭐 시위도 하면서 형사 고소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사건 당일날도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특히 건물주 이 씨가 김 씨한테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해서 김 씨는 이 씨를 만나려고 찾아갔던 상황이고 이전에도 뭐 시위를 하거나 문자를 서로 보내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. 아니, 월 임대료를 300에서 1,200으로 4배나 올리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?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가능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이제 임대차 전세라고 흔히 부르는 거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택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예. 당시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5년 동안은 연 9%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올리더라도 그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단 말씀드린 것처럼 5년까지만 그게 기간이 보호가 되고요.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집주인이 법적으로는 4배 아니라 10배를 올리더라도 제한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 당시에는. 자, 이 교수님, 둔기를 휘두른 건 당연히 잘못이죠. 말도 안 되죠. 하지만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사연 때문에 오죽하면 점점점점 여론이 말이죠. 예,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눠서 많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4배로 한꺼번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나가라는 의미,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장사 접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있었고요. 아니, 계약 기간이 끝나서 법대로 5년 딱 돼서 한 것뿐인데 무슨 뭐 큰 얘기가 그렇게 많냐 하는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대립이 된 거죠. 족발집 사장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버티니까 건물주 이 씨가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 결국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갖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 김 씨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뭐 손가락을 다친다든가 하는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갖다가 하기도 하고 이 김 씨가 이 건물주 이 씨 집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. 하지만 뭐가 됐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둔기로 머리를 공격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재판 전부터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살인미수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.
1심은 피고인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뜨거운 여론을 인식한 듯 재판부와 양측 모두 사건의 배경인 임대차 갈등보다도 사건 자체에 집중해주길 재차 강조했는데요. 검찰 측에서는 이 법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줘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과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밝히는 자리니 증거를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. 이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. 피고인 입장에서는 99를 가진 사람이 이를 빼앗는 듯한 심정이었다.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일단 검찰에서는 이거 좀 사람이 아무리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 자력으로 복수하려고 한 거냐 아니냐 절대 자력구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변호인이 마지막에 주장한 건 뭐냐면 예. 둔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만약에 정말로 사람을 해치려고 했으면 임차인이 이제 음식 장사를 하셨으니까 예, 예. 손에 익숙한 흉기를 쓰는 게 더 편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당시가 아침이었고 대로변이었고 사람도 많은 데인데 거기서 굳이 사람을 공격을 했겠느냐라고 했고요. 배심원단도 이 변호인의 이 설득에 이 동의를 해서 살인죄를 무죄로 했습니다. 그리고 재판부도 살인죄를 역시 무죄, 특수상해로만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인데요. 이런 얘기예요. 둔기면 훨씬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거였어요.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조차도 없는 거였고요.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전치 3주 정도에 그쳤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둔기를 뺏겨요. 피해자한테 나중에는. 뺏겼는데 그걸 또 되찾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 사정들이 봐서 이게 큰 뭐도 묵직한 걸 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.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겁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양쪽 다 불만이었죠? 그렇죠.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 2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. 항소심은 쌍방이 항소를 한 상황이고 결국은 징역 2년으로 좀 더 감형이 됩니다. 검찰은 1심에서 마찬가지로 둔기를 휴대해가지고 가져가면서 범행 계획했고 반복성 봤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 주장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지금 없는 게 맞지 않은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. 또 휘두르긴 휘둘러도 실제로 가격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 등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 또 합의됐던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2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. 예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난 사건이지만 건물주 입장이 옳다. 또 세입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시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예, 1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에 마음이 무거웠다. 그리고 이제 이 판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앞으로 이 가족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분노하고 또는 미워하고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피력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지금 여기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만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얻은 것은 있었어요.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지난번에 5년에서 사실 5년 금방 가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건물주가 적어도 10년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 있어서의 재계약 요구를 갖다가 거절할 수 없도록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불행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법 개정 하나는 끌어냈군요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